또 아주 힐링을 느끼고 가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 한 30-40분 동안 그 멋진 강의를 이렇게 펼쳐주실 건데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다음 우리 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안군청 여성가족과에를 근무하는 박골군이라고 하고요. 저 오늘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생활 습관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앞에 공연 잘 보셨죠? 네, 저희가 이렇게 한번 멋진 공연도 보시고 이제는 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볼까 간단하게 30분 정도 강의하고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국민연금은 다들 잘 아시죠? 국민연금, 기초연금 받고 계시잖아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국민연금, 기초연금 많이 받으려면 우리 어머니 많이 받고 싶죠? 그죠?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래 사는 게 장땡이죠, 그죠 여러분? 오래 사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장수하십니다. 여성분들은 전 세계 3위. 일본, 싱가포르 다음으로 장수하시고 남성분들도 전 세계 10위권이에요. 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65세, 특히 70세가 되면 질환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제가 오늘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여러분 건강을 생각하면 뭘 먹지 말라고 하죠? 술, 담배 먹지 말라고 하죠. 그죠? 술 드시지 말고 담배 태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시기로는 술이 더 해롭습니까? 담배가 더 해롭습니까? 담배? 우리 술은 드신다, 그죠? 술은 드시고 담배는 적게 태우시는구나. 자, 이게 실제 우리나라 100세 넘으신 어르신들 중에 술, 담배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술, 담배 하시는 분. 놀라지 마세요. 100세 넘으신 분들 중에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가 77%예요. 그리고 담배를 태우지 않는다는 79%입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뭐다? 나는 100세가 넘었는데 여전히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뭘까? 이분들은 뭘까요? 술, 담배를 하는데도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살고 계셔. 이분들은 뭘까요? 운동을 잘해서 맞아요. 운동도 중요하고 또 뭘까? 식습. 타고난 체력. 제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사례. 이분이 누구시냐면 93세 남성분이세요. 이분은 여기 잘리긴 했는데 소주를 매일 2병씩 75년 동안 드신 거예요. 70년 넘게 매일 소주를 2병씩 드셨다고요. 왜? 이분은 술을 좋아하시니까. 자, 술을 얼마나 좋아하시냐면 술은 약이요 담배는 백해무익이시래요. 술을 매일 드셔. 냉장고에 항상 술이 이렇게 있어요. 방송 PD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분을 모시고 서울 제일 좋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했어. 자, 술이 영향을 미치는 건 몸의 어느 부위에 나쁜 영향을 미치죠? 간이죠. 이분은 매일 2병씩 70년 넘게 드셨는데 간 상태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면 방송에 나왔겠습니까? 자, 이분 뭐냐면 담배는 한 대도 안 태웠지만 술만 70년 넘게 드셨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냐? 다량의 술을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간 수치가 상당히 좋다. 여러분 술을 이렇게 먹는데 왜 간 수치가 좋을까요? 식생활이 좋아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건 뭐냐면 이분의 사례가 이분만의 사례는 아니야. 유사한 사례가 정말 많아요. 누구냐면 두 번째 분은 담배 좋아하시는 거예요. 담배 매일 태우시고 70년 넘게 태우셨어요. 이분이 총 태운 담배가 2만 갑이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담배를 한 대 태우면 스트레스가 싹 내려간대. 담배를 안 태우면 난 진작에 죽었을 거라 이거지. 자, 술은 한 잔도 안 드셨대요. 포금하는 사람들은 다 죽더래. 본인 생각으로는. 자, 이분 또 서울의 제일 좋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했어요. 담배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죠? 폐에 영향을 미치죠? 이분 폐 상태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제 강의가 느낌이 오죠, 그죠, 여러분? 이분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폐 기능을 100으로 봤을 때 이분은 91.7%를 유지하고 있다. 여러분, 이 정도는 20대입니다, 20대. 폐 상태가 왜 이렇게 좋을까요? 왜 이렇게 좋을까? 술을 드셔도 담배를 태워도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의 특징이 뭔지 실제 의사들이 분석을 해봤어요. DNA 분석을 하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 딱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타고났다는 거예요. 타고났다. 술 좋아하시던 이분은 알코올 분해 능력이 너무 좋아요.
술을 아무리 드셔도 취하진 않아. 담배 좋아하시는 이분은 니코틴 대사 능력이 너무 좋아요. 폐 기능이 타고나신 거야. 우리가 여러분 이걸 가족력이라고 해요. 가족력. 유전적으로 뛰어난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여러분 오늘 지난번에 가니까 강의 하나 들었는데 술, 담배 해야 오래 산다더라 이런 강의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술, 담배도 타고나신 분들은 괜찮지만 웬만하면 줄이셔야 돼요. 끊으시라는 게 아니야. 한 번씩 이렇게 공연 보면 막걸리 한잔하면 좋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외에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뭘까? 이분은 누구시냐면 자 이분은요 라면만 48년을 드신 분이에요. 이분은 고기랑 쌀 이런 거 안 드셔요. 야채도 안 먹어. 오로지 라면만 하루에 3개를 드십니다. 무려 48년 동안. 이분은 건강 상태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면 방송에 나왔겠습니까? 나쁘면 방송에 안 나왔겠죠. 이분은 놀랍게도 연세가 90살이 넘으셨는데 여전히 정정하세요. 농사를 지으세요. 동네 뒷산을 걸어 오르내십니다. 사람들 만나서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어.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 식습관은 나쁘신데 생활습관이 되게 좋구나. 생활습관. 매일 운동하시고 걸으시고 땀을 흘리시니까 라면이 나쁜 이유는 나트륨 때문이죠. 여러분 소금을 안 먹어야 될까요? 소금을 먹어야 돼요. 소금을 안 드시면 사람의 신경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드셔야 되는데 배추를 이분은 잘했던 거야. 매일 일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운동을 하시니까 라면을 드셔도 생활 습관이 좋으셨던 거죠. 안성탕면이 좋은 건가 봐요. 딴 거 먹으면 안 되겠다, 그죠? 네, 안성탕면이 싸고 맛있어. 일단 싸야 돼. 그 다음 분 누구시냐면, 자, 이분 104세 할머니, 104세. 이분 정정하시죠? 자, 보세요. 이분이 좋아하시는 음료수가 있었어. 빨간색 캔 음료 뭘까요? 코카콜라. 미국의 닥터페퍼라는 코카콜라인데, 이분은 매일 하루에 한 캔씩 콜라를 드셨어요. 자, 여러분. 콜라가 몸에 좋습니까? 콜라 드시지 마시라고 하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콜라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왜? 갑자기 당 수치가 올라가서 쇼크가 와요. 근데 이분은 콜라 한 잔을 먹는 게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콜라 먹을 때 되게 짜릿하대.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매일 병원에 가면 의사가 콜라 먹지 말라고 했겠죠. 근데 이 할머니는 방송국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보고 콜라 먹지 말라던 의사들이 내보다 먼저 죽었다. 콜라 먹지 말라던 의사들이 내보다 먼저 죽었어. 좋은 거 먹는 인간들이 더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왜 이러냐면 식습관은 안 좋지만 여전히 활동하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뭘 말씀드릴 거냐면 우리가 식습관, 생활습관이 정말 중요하십니다. 제가 화요일에 와서 이거 보여드렸는데 뭐냐면 자, 4분이 계세요. 여러분 다 봅시다. 1, 2, 3번에 계신 분들은 지금 무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100m 달리기예요. 100m 달리기. 4번에 계신 이분은 자세가 되게 좋죠. 100m 달릴 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달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 4분 중에 한 분은 103세 남성분이에요. 103세. 나머지 3명은 80대예요. 누가 100세 넘는 어르신일까? 자세가 안 좋은 1, 2, 3번이 아니고 자 4번 잘 보세요. 4번 자세 제일 좋죠? 달리는 거 보세요. 자 4번 뜁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이분이 2020년 미국 시니어대회 우승하신 103세 남성분이세요. 103세인데 매일 달리십니다. 매일. 근력이 유지되시니까 지금도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뭘 말씀드릴 거냐면 2개를 설명드릴 건데 식습관이랑 생활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실까요? 이분 누굴까? 어떻게 아세요? 허준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동의보감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을 생각을 하지 마라. 약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약보다는 이게 낫대. 이게 뭘까? 약보다는 식이 낫다. 식.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플 때 약 먹을 생각하지 말고 몇 끼니에 무엇을 먹느냐를 고민하고 자, 그 다음 2번째. 식보다는 뭐가 나을까요? 식.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렇죠. 식보다는 핵이 낫대. 허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아플 때 약을 찾지 말고 몇 끼니 잘 챙겨 드시고 많이 움직이시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하루에 집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외부 활동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재미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 우리나라 최고령 나이이신 분이 나옵니다. 혹시 이거 소리가 꺼졌을까요? 영상에 소리가 안 나올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몇 세실까요? 제일 연세가 많은 어르신 우리나라에서 몇 세쯤 될까? 117보다 더 많으신 분이 나와요. 누구냐면 제가 좀 이따 영상에서 나오거든요. 제가 설명 드려볼게요. 이게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오신 분인데 이분은 1899년도에 태어나셨어요. 1899년이 뭐다? 여기 나와신 이분이신데 자 보세요. 여기 나오시는 이분 여기가 노인 주간 쉼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와셔서 점심때 쉬시는 건데 여기 나오시는 이분 얼굴만 봐서 몇 세로 보이십니까? 얼굴 봐서 몇 세로 보이세요? 얼굴로 몇 세로 보이시죠? 이분 이화래 할머니인데 연세가 몇 세시냐면 놀라지 마시고 올해 121세입니다. 1899년생 무려 121세신데 여전히 일상생활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이분이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냐면 집에 안 있어요. 매일 나와서 사람 만나고 운동하고 춤추고 여러분들 오늘 오셔서 공연 보신 것처럼 계속 움직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 이거 공놀이도 하세요. 공놀이도. 이게 정신력, 집중력이 되게 좋으시다는 거예요. 이분이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집에 가면 밥을 해주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설거지는 본인이 하셔요. 청소도 본인이 해요. 자기가 옷 입고 하는 거 다 본인이 하신다는 거죠. 자, 이분은 평상시에 무엇을 드시는가? 제가 지금 식습관, 생활습관 두 개 설명드릴 건데 이분은 주로 무엇을 드시는지 제가 이제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자기 딸이랑 같이 살아요. 딸이랑 같이 사는데 자, 음식 나옵니다. 72살 막내딸이 지켜본 121岁 어머니의 건강 비결은 뭘까? 채소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바닷가 사람이라 자, 여러분 채소를 좋아하시고 특히나 육고기보다는 생선을 좋아하세요. 이게 치매 예방에 진짜 좋아요.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말은 다들 알고 있지만 지키기란 쉽지 않은데 이화래 할머니는 절대 밥 욕심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소식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절대 더 많이 안 드시고 늘 일정 양만 드세요. 일정 양만. 원래가 강 퍼질 때 있거든요. 강이 좀 많이 퍼서 좀 많이 합숙하면 또 다 퍼버려요. 자기 봤을 때 많으면은 옆에 밥에다가 또 덜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되게 딱딱한 음식 좋아하세요. 딱딱한 음식. 반찬도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래 많이 이게 먹는 것을 치매 예방에 뇌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턱이거든요. 턱 신경을 활성화하셔야 치매가 잘 안 나요. 할머니 또 그게 아니야. 딱딱하게 해놓은 거 집어. 어떤 반찬 좋아하세요? 응? 어떤 반찬이 제일 좋아? 아무거나 좋아? 사실 이제 마지막 날 쓰다는 이분 식사 다 하시면 설거지는 본인이 해야 돼요. 일을 자꾸 해야 사람이 흥이 나고 재미가 나요. 더 드려? 아니. 자. 설거지 하시죠? 그죠? 식사를 마치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100세 넘는 어르신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쯤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100세 넘는 어르신 몇 명쯤 있을까요? 맞춰봅시다. 1200명.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에 100세 넘는 어르신들은 8400명 정도가 있어요. 8400명. 근데 이분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 공통적인 특징. 일단 소식하시고 많이 움직이신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30년 전에 했던 일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내가 늘 똑같은 일들을 하셔야지 근력이 유지되시고 우리가 운동하거나 일을 함으로써 기초대사량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체력을 유지하는 거고 건강을 계속 지켜나가시는 거죠. 이분이 누구시냐면 110세 남성분이세요. 110세. 여전히 100m 달리기 하십니다. 100m를 34초에 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시냐면 마라톤 하시는 분인데 42.195를 100세 때 완주를 하셨어요. 무려 8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적게 드시되 많이 움직이시는 거.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꼭 말씀드렸죠? 너무 씹기 편한 음식만 드시면 안 돼요. 좀 딱딱한 음식 많이 드셔야 치매 예방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소화하시는 데는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몸의 밸런스에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 드시라. 고기도 꼭꼭 씹어 드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분 누구실까? 자, 이분 얼굴 보니까 연세가 몇 살로 보이십니까? 우리 아버님 연세가 몇 살로 보이세요? 65세.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분 누구시냐면 TV에 나오신 분인데 83살입니다. 83살. 서영갑 선생님. 이분은 매일매일 집에 운동기구가 있고 뒤에 뒷산을 오르고 사람 만나서 모임 다니시고 여전히 지금도 건강하게 사시는 거죠. 오래 살기 위해 운동하는 게 아니라 사는 동안 건강하자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분은 몸이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헬스를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상반신일까요? 하반신일까요? 무조건 하반신이에요, 여러분. 많이 걸으셔야 돼. 왜? 어르신들이 보통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많이 경험하는 사고가 뭘까? 낙상이에요, 낙상. 넘어지시거나 부러지시거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많이 걸으셔야 된다. 여성분들 중에 가장 또 몸이 좋으신 분은 이분이죠. 77살이죠. 임종수 어머니. 엄청나시죠? 운동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은 이분이십니다, 이분 누구시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체력이 좋으신 여성분이세요. 자, 봅시다. 되게 재밌어요. 자, 여기 연세가 90살이 넘으신 차려와 할머니입니다. 차려와. 운동하고 최고를 잘한다고. 연세가 91살이에요. 91살. 이분이 운동을 매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되게 체격이 왜소하십니다. 살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근력은 진짜 좋아요. 줄넘기를 한 번에 100번을 합니다. 이게 7년 전에 나왔던 영상인데 이분의 연도는 24년생이세요. 놀라운 건 줄넘기를 X자도 X자.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X자 줄넘기. 훌라후프도 하시고 집에 와서는 스트레칭 하세요. 스트레칭. 몸이 엄청 유연하시고 근력이 좋으시고 91살인데 몸은 거의 40대 50대. 윗몸 일으키기는 여러분 안 좋아요. 이건 허리나 요추, 경추에 안 좋으시니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걷는 거, 일상 속의 움직임 같은 거 많이 하시면 좋아요. 나이 들고 뭐 그래 좋냐? 취임을 주고 있네. 20대보다 몸이 더 유연하셔. 그리고 자기 동네에 20살이나 어린 여동생이 김치통을 못 드니까 90살 할머니께서 김치통을 들어두셔. 엄청 근력이 좋으셔. 농사도 지으시고 여전히 지금도 자전거 타세요. 자전거 타고 사람들 만나고 지금 어디 가시는 거냐면 여러분 자전거 타고 어디 가시는 걸까요? 자전거 타고 수영하러 가세요. 수영. 자 보세요 여러분. 수영하러 가시는 비키니 입으시고 수영하시고 잠수도 하시고 폐 기능이 되게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잠수 대결을 했어요. 91살 할머니와 20대 남성이 잠수 대결했는데 누가 이길까? 당연히 할머니가 이기죠. 할머니는 매일 잠수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잠수해서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러 갔어요. 이분의 체력 측정을 하니까 신체 나이가 언제로 나왔을까? 신체 나이가 30대로 나왔어요.
91살인데 체력은 30대. 대부분의 엄청나죠? 젊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걷고 움직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뭐 근력을 챙기시라는 건 아니고 나이가 들더라도 우리가 계속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시다.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퀴즈를 좀 낼게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치매 전문의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서울 삼성병원에 있는데 그 치매 전문의들이 만든 퀴즈야.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자음을 가지고 동물 이름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기읍, 리을로 만들 수 있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 기린이 있죠? 바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 빨리 맞추실수록 여러분들 치매에 걸릴 확률은 낮아지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고래입니다. 자, 그 다음은 뭘까? 빠르십니다. 우리 공연하시는 우리 선생님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네. 다 맞추실 거예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잘 맞추지 한번 볼게요. 코끼리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맞춰볼게요. 자, 그 다음. 이거 뭘까요? 오리 아닙니다. 뒤에 미음이 하나 더 있어요. 뭘까? 뭘까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얼룩말 맞아요. 얼룩말. 자, 다음은 뭘까? 두루니. 두루니. 다람쥐. 정답은? 그렇죠. 정답은 여러분 도룡뇽이에요. 도룡뇽. 또 해볼게요. 자, 이분 여러분 얼굴 보시니까 연세가 몇 세로 보이실까요? 이분 몇 세실까?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책을 펴내셨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100살이다 왜입니다. 100살이다 왜. 이분의 연세는 100세죠. 근데 여전히 지금 가방을 들고 출퇴근하는 사진이에요. 여전히 회사 생활하시고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시는 거죠. 실제 이분이 쓰신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늙음이 추한 게 아니라 늙음에 안주할 때 추해진대. 그래서 나는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 야외 활동 많이 하시고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신다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 이분은 누구실까? 이분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분이 여러분 몇 년도에 태어나셨냐면 올해 1920년도에 태어나셨거든요. 올해 연세가 무려 104세 되시겠죠, 그죠? 연세가 엄청 많으신데 이분의 생활 원칙이 있어. 뭐냐? 늘 정해진 시간에 주무시고 일어나셔. 그리고 낮잠을 주무실까요? 안 주무실까요? 낮잠은 주무시는데 10분 내외로만 짧게 자요. 낮잠을 길게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집 밖에 나와서 늘 정해진 장소에 가셔서 운동하시고 활동하십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여전히 강의하고 강당에 서서 교육을 하시죠.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은 예순이 돼야 철든대. 그래서 이제 예순부터 100세까지 남겨진 40년을 어떻게 건강하게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인생의 어떤 경험이나 가치관들이 있겠지만 최대한 많이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게 좋다 그 말씀 드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그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있어요. 호스피스 병동이 뭐냐?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신 분들이 가 계신 시설이에요. 거기에 죽음을 앞둔 분들이 대다수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냐? 죽기 전에 하는 말들. 자,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강의 끝내드릴게요. 뭐냐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대다수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대. 내 뜻대로 살아보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는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내 감정을 너무 억누르며 살다 보니까 그게 병이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조선시대 때 살던 사람이나 현대인들이나 다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시죠? 사망 원인 1위가 뭡니까? 암이죠. 2위, 3위는 심혈관 내혈관 질환이에요. 이 모든 근원이 뭐일까? 스트레스죠. 화해와 근심 걱정. 그런 걸 어떻게 다스릴까?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은 뭐냐? 친구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친구들을 못 만나서 아쉽다. 그리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내서 아쉽고, 제일 마지막은 뭐냐? 행복은 결국 선택이었는데 바쁘게만 살다 보니까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몇 세까지 살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여러분?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통계청 자료를 보면 95세 전후까지는 사실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89세에서 90세 때 제일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건 우리가 아니죠. 여러분들보다 20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그런 거고, 여러분들은 아마 95세 전후까지 사실 거고,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사실 수도 있고 운이 좋으시면 110세까지 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이 움직이시고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보다 외부 활동 많이 하셔라.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대화하시고 감정 나누시는 게 좋다 말씀드립니다. 그 제가 중간에 프레젠테이션이 잘려가지고 제가 중간에 넘어간 거는 양해 말씀드리고요. 뒤에 멋진 공연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건강하게 장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